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443경 신사임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국 주식 전문가 모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 겸 미국 주식에 미치다 대표 이항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이 이항영입니다. 나오시다니. 네. 반갑습니다. 뭐 좀 아세요?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여기 네.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한경에 있을 때 네네. 한번 좀 우리 쪽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저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잘 안 됐다고. 거절당하셨나요? 분야에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전문성을 쌓는다는 게 그만큼 또 어려운 분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 회사는 역시 삼성전자잖아요. 제일 큰 회사. 모든 일상생활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끝나는.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네.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기술, 정말 압도적인 새로운 기자님. 애플은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꾸준히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패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한판 승부 시작됐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두 기업을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두 기업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 올 상반기 실적 어땠나요? 저 실적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냐가 가장 큰 먼저 관심이 되겠고요. 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나 애플 모두 꾸준히 사상체육회 실적을 낸 건 맞죠. 다만 주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1월 초에 한 96,000원, 7,000원? 그래서 아마 10만 전자. 맞아요. 많이 보셨죠? 기사 엄청났어요. 또 보면 가자 뭐 이런 게 많이들 네. 쓰잖아요. 근데 이거 잘 제대로 못 갔어요. 7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또 지금 삼성을 갖고 계시면 약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애플도 역시 사상초가 실적은 계속 났는데 그가는 분명히 올랐어요. 1월 초에 역시 한 $130 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145, 6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는 사상체육가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주식하신 분들은 플러스 났다고 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벌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어야 되거나 네. 이래야 되거든요. 지수 대비 졌어요. 삼성전자도 졌고 아쉬움을 갖고 계시겠죠. 맞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에 12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나왔대요.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는데도 8만 전자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7만 74,000원, 초반이죠. 3,000원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주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게 주가는 좀 재미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인기를 좋고 1등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조금 바깥에 시각을 보여주면 중국에는 샤오미 같은 기업도 있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그걸 더 좋아하는 건데 그 두 회사에 비해서는 약간 뭔가 좀 위축되는 물론 좋은 기술 좋은 제품 나죠. 그런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쪽은 스마트폰이 하나 있고 또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워낙 좋긴 좋지만 그 경기가 계속 될까라는 약간의 우려감이 있어서 조금 주가 좀 내려가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인 이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머리 아픈데 백신의 접종률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쪽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겁니다. 그쪽이. 선진국으로 가자 돈이 그런 흐름이면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주가가 좀 저조했던 그런 요인도 생각할 수 있겠죠. 8만 전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네. 주가를 보면서. 네. 스마트폰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현황은 지금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1위죠. 네. LG까지 완전히 손 들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는 6금년 2분기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준비했는데요. 20%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2%포인트가 줄어들어서 1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플 있죠. 네. 그 아이폰으로 대표하는 애플은 14%에서 15%로 늘려났습니다. 결국 좀 외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좀 영향을 끼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샤오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가 또 전체 시장에서 10에서 16% 완전 점유율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삼성전자가 있고 화웨이 같은 거에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많이 좀 빠졌네요.
네네. 아이폰 12 흥행이 9개월간 진행 중인데다가 곧 이제 출시되죠. 아이폰 13 네. 맞나요? 어. 네, 역시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이폰. 팽배하다 그러는데 네. 근데 이런 애플 인기 비결이 뭔가요? 그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에는 뭔가 동질성이란 게 있어요. 아, 우리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느낌도 있겠고요. 애플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네.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플을 쓰고 아이폰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좀 쓰고요. 자연스럽게 맥북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 해드리면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환경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아이폰을 쓰면 기종을 바꾸더라도 기존 게 다 따라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편하게 클라우드 한번 돼 있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워런 버핏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워런 버핏은 기술주를 투자 안 한다고들 얘기했지만 2015년, 16년에 처음으로 애플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안 하시던 기술주로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얘기야. 기술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 한번 자기가 주위에 보면 아들들 오고 자기 자식들 보고 손자들 보니까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 에코시스템에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이자 에코시스템의 회사다. 그러면서 사신 건데 이게 처음에 에코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폰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폰을 딱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패드 가고 뭐 네. 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편리해서. 삼성전자는 기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일상생활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끝나는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모토였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스펙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1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죠. 그래서 제품으로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데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애플 같은 팬심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고민이 되겠죠.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집중 생산하는 기업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IT 종합 기업이고 심지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화로 2,843조 411억 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36조 네. 3,911억 원인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가장 쉽게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밸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아마 줄이는 분들이 약간 어렵지만 주식 조금 하시는 시청자분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배 정도가 미국이 높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높은 이유는 한국은 항상 약간 디스카운트 됐다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찌됐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MSCI라는 그런 큰 기준을 보면 아직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1대2의 차이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주식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 수익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은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업다운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업다운이 있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거기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품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서비스라는 거죠. 뭐 클라우드에도 돈을 내고 뮤직에도 돈을 내고 앱스토어에서도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래서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서 또 플러스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주를 얼마만큼 위안하는 건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주주를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배당을 지금 계속 준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늘린다는 건데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계속 자사주를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네.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주주나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아쉽고 냉정히 보면 애플이 그만큼 더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올 하반기에 새 스마트폰을 네. 내놓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더블 폰을 공개했어요. 네네. 폴더블 폰에 올인을 했다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시리즈나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수준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네모난 거에서 거기서 좀 빠른 속도 이런 걸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기술,
그걸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 플립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를 맞아요. 없어갖고 네. 특히 폴더블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고 점유율도 삼성에서 예측한 거 보니까 앞으로는 폴더블 시장의 결국은 80~90%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갤럭시 Z3와 아이폰 13의 업그레이드된 스펙이 궁금한데 네. 카메라 기술력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카메라가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가 이번에 최근에 나와갖고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언더 패널 카메라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언더 패널은 뭐예요? 카메라에 있는 위치가 네. 보이는데 예. 패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만 빵꾸가 나 있잖아요. 네, 그게 없는 그게 거예요. 없다고요?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메라 그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화면에서 잘 처리해 주겠죠. 다만 이제 아이폰 13도 이전작도 그렇고 그 전작에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어떤 카메라 그 자체의 기술만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사는 건 사실이죠. 다만 아이폰을 쓰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카메라 스펙이 훨씬 좋지만 그래서 내가 더 예쁘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이폰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아이폰만 쓰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요즘에 핫한 분야인데 네. 배터리 네. 용량도 늘어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폴드 3요. 거기에는 4,400A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고요. 플립 3도 예를 들어서 3,300 정도의 레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건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4,000 시리즈까지 4,000까지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정하게 보면 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분들이 소위 보조 배터리 다 갖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보조 배터리를 예전만큼 안 갖고 다녀요. 맞아요. 그럼 왜냐하면 그만큼 스마트폰의 그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여하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발표된 스펙으로 보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요것도 있죠. 스마트폰의 두뇌, CPU에 대한 것도 또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선보인 그 폴드 3에서 나온 거가 이제 스냅드래곤이라 그래서 퀄컴에서 하는 거거든요. 두뇌가 보면 이번에 888을 탑재해서 888 시리즈를 탑재했는데 그 전작은 865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888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게임에도 편해야 되고 카메라 성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888이라는 걸 이번에 발표했고요. 아이폰은 이번에 A15 시리즈 칩을 이번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 모드 성능도 한 20~30% 정도 올리겠고요. 전력 소모도 40%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죠. 한편 애플 12 시리즈는 올해 1분기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53%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략 뭐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시해야 될 게 5G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이게 먼저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랑 화웨이가 먼저 나왔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컸죠. 점유율이 훅 떨어진 건 딱 하나죠. 그게 바로 아이폰 12의 대히트를 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통상 9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네. 애플이 작년에 한 달 정도 뒤로 늦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에서의 대박이다. 승기를 잡은 거죠. 5G 안 되니까 삼성 쓰다가 자 이제 5G 합니다 하고 딱 하니까 네. 확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저들이 뽑는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삼성페이거든요. 너무 편해요. 만약에 애플페이가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삼성전자 타격이 있겠죠?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완전.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페이 뜻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지가 만들고 다니고. 지가 만들고 다니는 거 편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적용이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규제도 문제도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삼성페이가 MTS라고 그래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과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는데 애플페이는 현재 NFC 방식만 적용한다는 네. 거예요. 그 NFC 단말기만 그것만 쓸 수 있는 거가 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삼성페이는 한국에서 쓰고 있고 애플페이는 지금 못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한국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애플페이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페이, 애플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좋아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갤럭시 유저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이 삼성전자의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 갤럭시는 팬덤이 없을까요?
애플의 팬덤이 약간 아까 말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게 차이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두세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도 창업자 뭐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리고 뭐 위인전다 있을지 뭐 있겠죠. 스티브 잡스. 예. 근데 미국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지금 현재 팀 쿡에 대한 네. 신뢰도 그리고 이들 CEO에 대한 어떤 팬심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품질에 대한 만족감이죠. 또 하나는 OS 자체를 애플은 직접 다 갖고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애플은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해주는데 그걸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나오면 또 삼성전자에서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앞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다 소속감, 동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국의 젊은 친구들, 유럽의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모건 스탠리에서 엊그저께 나온 통계 그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지난 7월 달에요. 중국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79%가 증가했다고. 중국에서요? 삼성전자나 화웨이는 제품 메이커를 보면 점유율이 하락했어요. 그렇네. 그리고 7월에 신규 등록 기준을 보면 애플 제품이 20.7%인데요. 27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신규 등록이 점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젊은 층 세대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뭔가 그런 심리안이 있는 것 같고 갤럭시 쓰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 같고. 진짜로. 아 이게 그냥 사람이세요? 저 약간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 흐름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스마트폰 관련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 입장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 좋으냐. 특히 폴더블이다, 플립이다. 접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네.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인텍이라든가요,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들 증권가에서 얘기를 네, 많이 네. 하는 거로 네, 네.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는 분야가 5G. 그래서 5G가 아직까지도 시작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5G가 많이 쓰시고 뜨지만 잘 안 뜨잖아요. 솔직히요. 이렇게 네, 써보면. 그만큼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그에 관련된 투자를 더 늘려야겠죠. 그런 것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스가 관련된 그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려야 돼. 투자하니까 그쪽에서 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은 오히려 그 단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큰 이제 대로변에 있는데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건물을 갖고 물려받은 건물인데요. 위에 건물에 수많은 안테나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죠? 수많은 안테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돈을 버냐 그랬더니 오히려 아래 이제 그 월세 받는 것보다 그게 쏠쏠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 평생 계약을 하고 그냥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리츠가 아메리칸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가 전 괜찮아 보여요.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프라 투자 확대 막 얘기하거든요. 인프라에서 가장 큰 인프라 투자 하나가 역시 길을 닦고 도로 막 하고 기차하는 건데 통신망 빨리 하는 거거든요. 5G. 또 ETF로 보면 그런 다양한 전 세계 5G 관련된 ETF만 모아놓은 ETF 그 종목들만 모아놓은 게 네네. 심벌 따도 재밌습니다. 5G입니다 그냥. 5G. FIG거든요. 네네. 저거가 5G 관련된 전 세계 모든 주식이 다 포함돼 있어요. 저런 정도가 좀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네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나 5G 네트워크. 네. 끝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쥐고 흔든 삼성전자, 애플. 의원님께서 지금 당장 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 있다고 보시는지. 보통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제가 A나 B 중에 하나를 딱 찍어드리길 원하잖아요. 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요. 네. 돈을 버는 방법은 딱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아니면 하고 싶은 기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 왜냐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까? 아니면 애플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와 확신이 약간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다음에도 삼성전자. 근데 두 가지만 갖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반드시 더 들어야 돼요. 뭐예요? 세 번째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기서 많은 분들은 초보 투자가분들은 싸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다시 할 거. 그걸 타이밍이라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고민하는데 타이밍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3단계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떨어질 거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결국 그 가치를 반영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아이폰도 지금 쓰는데 다음에 또 살 것 같아. 에어팟 플러스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죠. 이해, 확신, 시간만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한 주식은 다 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잘 한번 생각해요. 손절을 많이 하셨거나 손해가 나신 분들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초조해 지금 삼성전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론을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요. 감사합니다.